자, 네, 여러분 이 시간에 2022년도 3회입니다. 전기기사 설비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81번입니다. 애자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할 때 전선을 조영제 면에 따라서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거리는 몇 미터여야 되느냐? 네, 애자공사죠. 애자에서 지지점간, 애자 지지점 문제가 잘 물어보죠. 조영제 면을 따라서 하면, 지금 여기서는 조영제 면을 따라서 붙이는 경우 2m이고, 만약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 지점, 따라서 하지 않는다. 조영제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쭉 가다가 이렇게 그 천장으로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뛰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6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영제 면을 따라서 하면 2m를 알아두셔라. 조영제 면을 따라서 하냐는 몇 미터? 6m이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는 이런 건 뭐예요? 이 지지물이 있어요. 같은 지지물에 있는데, 자, 지지물에 하나는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이 있고, 특고가 있고, 다른데 만약에 여기에 저압을 놨다. 예를 들어서 저압을 이렇게 설치한 경우예요.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거. 이렇게 시설한 거는 뭐라고 그래? 병행가설, 병가라고 표현합니다. 병행가설에서 병가, 병가 있다. 시설한 경우 전선 상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냐 그러죠. 상완의 거리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띄어야 되겠죠. 단 특고압 가공전선을 여기에 케이블을 사용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위에가 항상 높은 놈을 놓거든요. 고압이나 저압인 경우는 얘는 50cm 띱니다. 50cm 띄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케이블을 쓰면 얘는 30cm로 줄죠.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30이고, 자, 이제 특고압인데, 특고, 위에가 특고이고 아래가 저압이나 고압인 경우예요. 저압이나 고압인 경우 35kV 이하이면, 특고압의 위에가 이 두 놈의 사이는 몇 미터 띄느냐? 1.2m 띱니다. 얼마이면? 특고압 35kV 이하이면. 단, 요 값이, 만약에 여기를 케이블을 쓴다, 그러면 1.2가 뭘로 된다? 0.5로 간다는 거예요. 0.5. 나중에 여러분들 35kV 이하의 229 충성점 다중접지는 229는 특별하게 1.0으로 합니다. 229는 그래놓고 어쨌든 케이블 쓰면 다 0.5인데 어디까지? 네, 60km까지. 그리고 여러분 35를 초과합니다. 이제 초과. 이 초과하는 것, 30km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종 특고압 포항공사예요. 제2종 특고압 포항공사한다. 포항공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kV 넘어서 2km까지는 2m를 하고 30kV 이하고 초강에서는 2m 넘어서 병가는 어디까지 한다? 100kV까지만 해요. 100kV까지만 병가하고 여기는 2 플러스 0.1의 단수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예를 물어봤죠? 케이블인 경우 뭐냐 물어보면 0.5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5. 이 병가는 뭐 고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게 있겠구나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케이블이 아니면 1.2m, 케이블이면 0.5m를 답으로 한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83번에 수소 냉각식 발전기에 여기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여러분들 이 수소는 폭발성은 위험해서 폭발성에서 위험하긴 하나 냉각 재료는 땡큐라는 거예요. 냉각 장치로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순도라든가. 자, 1번. 발전기 내부의 수소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할 것, 수소 온도. 네, 측정합니다. 자, 두 번째.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70% 이하로 저한 경우 경보하는 장치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수소 냉각이 나면 꼭 순도를 물어봐. 이 순도는 몇 프로가 있어요? 85%죠? 85% 아주 중요해요.
85%를 꼭 기억하자. 그래서 틀린 것 2번이다. 발전기는 기밀 구조의 것으로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이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터졌을 때 같이 망가지지 말고 압력 견뎌라.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압력이 변동해서 문제 생겨 경보 장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수소의 순도는 몇 프로다? 85% 기억을 해 두셔라. 네, 84번입니다. 저구와 광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내일면상 높이 네, 아주 많이 나오죠. 철도, 궤도 이거 나오면 몇 미터예요? 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 몇 가지만 보면 이런 딱 이렇게 기억해 두죠. 자, 가공전선로가 도로 따라서 갑니다. 이 도로 따라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높이가 5m예요. 만약에 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도로를 횡단합니다. 이게 횡단하는데 이 높이는 몇 미터? 6m. 근데 철도, 궤도가 나와. 철도, 궤도, 내일면상. 철도라는 말만 나오면 6.5m.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6.5m. 철도, 궤도 6.5m를 알아두셔라. 네. 다음 문제 보죠. 85번 보시죠. 발변전소의 주요 변압기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계측장치로 맞는 거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발변전소 또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항상 전압, 전류. 여러분들 전압과 전류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 전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전력. 항상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입니다. 그래서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발변전소 같은 경우는 전원칙에 당하죠. 이런 역률계는 절대 그건 다지 않습니다. 이 정률계는 이 주파수계는 변전소에는 의미가 없죠. 역률계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딱 재고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역률계는 어디서 재요, 여러분들? 부하 역률이죠. 부하에서 역률을 측정해서 부하 역률을 계산합니다. 부하 역률 이렇게 입에 붙어야 돼요. 부하 역률, 부하 역률 와 같이 알아두심이 좋겠다. 자, 86번입니다. 자, 저압 옥상 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은 인장강도 2.3, 2.3. 여러분 인장강도만 봐도 인장강도 이거 2.6짜리예요. 2.6mm, 인장강도 2.3. 이건 좀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거 또는 지름 얼마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되나? 금방 이 얘기했죠. 2.4, 2.6, 경동선 2.6, 옥상 전선로 전선의 규격은 2.6. 2.6을 기억해 둡니다. 옥상 전선로는 특구압은 쓰진 않죠. 그죠? 옥상에 특구압 전선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87번. 변전소에서 154kg급으로 변압기를 5개 시설할 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울타리는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부까지 거리 합계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느냐? 자, 충전부까지 이격거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35kV 이하. 5m. 35를 초과해서 이하니까 그러면 35를 초과해서 160kV 이하. 6m. 160kV 초과. 6 플러스 0.12N 단수. 이건 이제 10단수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154죠. 여러분들 154는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하죠. 35를 초과해서 160 이하죠? 몇 미터? 6m다. 이렇게 합니다. 6m. 여러분들 이거 충전부 이격거리는 나중에 뭐하고 똑같아요. 자, 충전부, 이 울타리가 있고, 이렇게 있어. 여기 충전부가 있어. 충전부, 이 울타리 높이와 여기까지 높이를 합쳐서 이격한다. 그 뜻이야. 다른 말로 뭐예요? 울타리 높이와 또 이렇게 봐도 되죠. 충전부까지, 울타리 높이와 충전부까지 거리를 물어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좀 알아두기 바라고. 얘는 또 뭐하고 같다? 전선이 있으면 이렇게, 전선이 있겠죠. 이 전선이 있으면 요 바닥에서 전선 높이도 이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때 이제 요 부위만 산악이면, 산악은 5m, 5 플러스 0.12N 하죠. 산악,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어쨌든 충전부 이격거리와 전선의 높이 같이 알아두심이 좋겠다. 전기철도에 사용하는 용어 중 전기철도 차량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있으면 전차가 있겠죠. 전차가 다니는데 여기 펜타그라프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죠. 이건 전차선이죠. 그럼 이 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전소가 있어야죠. 이 변전소에서 전기를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급전선입니다. 그래서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급전선,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요건 뭐다? 전차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전차선. 근데 이 전차선 같은 것을 메고 있어야죠. 그건 이제 조가선이 되겠죠. 89번. 자, 연료전지 설비의 설치 장소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아닌 것 그랬거든요. 자, 연료전지를 설치할 주위의 벽 등의 화재에 안전하게 시설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설치 규정이 딱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연료전지 규정이 3개가 딱 써 있는데, 자, 1번이 있고, 2번 가연성 물질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 내용도 있고, 3번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라. 딱 요만큼은 연료전지 설치 규정이 돼 있고, 4번 연료전지 주위에 나뭇가지 등으로 열을 차단해야 된다. 설령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죠. 연료전지에 나뭇가지로 열을 차단. 여러분 나뭇가지는 뭐예요? 열이 있으면 타지요. 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와 같이 알아. 4번이 답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4번 아니겠죠. 그죠? 네, 90번 보시겠습니다. 발전소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장치 주 탱크에 시설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의 범위는 옳은 것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속도계 봅니다. 킬로미터 아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차 보시는 거예요. 0이 있고 여기는 얼마가 있어? 240. 여기 이제 100이 있어.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를 우리는 주로 100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240으로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최고 눈금이. 여기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최대 눈금은 240으로 놓듯이, 이렇게 놓듯이, 공기 탱크도 압력계가 있어, 압력계. 압력계는 여기는 뭐예요? 사용 압력이 몇 배를 더 둬. 이것은 100kg에 한 1.4배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에 보면 주 탱크는 사용 압력이 1.5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를 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를 둡니다. 많이 놓고 압력이 중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더라. 네, 이렇게 알아두셔라. 네, 91번을 보시죠. 저압 가공연성과 건조물의 상부 조형제 위쪽으로 이겨가는 거리는 몇 미터냐? 케이블인 경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조형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이 위로 이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또 옆으로도 지나가겠죠. 그랬을 때, 요 높이, 저압이나 고압인 경우는 2m를 띱니다. 위로 몇 미터? 2m. 옆으로는요, 1.2m를 띈다. 그 만약에 케이블을 씁니다. 이제 이 케이블을 쓰면 2m를 몇 미터까지? 1.0m까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케이블이면 0.4m까지 뛸 수 있다. 지금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봤죠. 케이블이 아닌 일반 전선 몇 미터 뛰어라? 나전선 2m 뛰라고 그래. 2m. 어디에 대해서? 저압이나 고압은? 특고압으로 가면 3m를 뛰죠. 35kV 이하는 3m인데 특고압은 저압은 2m이다. 근데 케이블이라고 그랬어. 케이블. 그러면 2m를 할 게 아니라 케이블인 경우는 1m예요. 케이블은 1m요.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음 문제 보시죠. (92번) 보실까요? 92번입니다. 다음 중 수상전설로, 물이죠? 수상전설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캡을 쓴다. 클로로플랜은 저압에서 씁니다. 너는 뭐다? 저압에서 쓴다. 그래서 고압은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을 쓴다. 2번. 가공전설 위에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는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로 지지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잘했다 이 말이야. 잘했다. 3번. 가공연설이 전선과 접속하는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을 경우 사용잔압이 고압인 경우는 수면상 5m의 높이로 저압은 4m에 저압은 몇 미터? 4m 높이에요. 4m가 아니라 5m라. 고압 수상전선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락사고의 사고 대비해서 전로를 수동으로 차단한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자동해야죠. 그래서 2번을 알아두자. 92번입니다. 93번 보시죠. 자, 금속재 가요 전선관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어쨌든 옥내배선이에요. 옥내배선. 가요 전선관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배선 공사할 때 모든 전선은 환 안에서 접속하면 안 돼. 어디에서 접속해야 돼? 박스에서 해야 돼. 박스. 박스라든가 사각박스. 전선은 5개용 비닐 전선 쓴다. 아니, 옥내배 서는데 왜 5개가 들어가요? 안 된다, 이 말이 안 돼. 점검할 수 있는 은폐단 장소에는 1종 가유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종 가유 전선관. 제2종 금속재 가유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때 비닐 피복을 2종 가유 전선관. 그래서 비닐 피복에서 습기에 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전선은 옥내 절연 전선을 써야 되겠죠? 네. 94번 보시겠습니다.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을 병행할 때 지금 고압전선 저압이나 고압 이런 선이 있고 저압을 병행할 때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이냐? 전기 철도형 급전선을 제외한다. 여러분들 우리 가공선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전선에 사고전류가 생겼을 때, 지락전류나 큰 전류가 흐를 때, 이 아래 약전이 있으면, 통신선이 있으면 뭐가 문제돼요? 이놈으로부터 유도되는 유도 전압이 문제되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는 많이 떨어지면 됩니다. 많이 떨어져라. 여러분들 유도 전압식을 보면 유도 전압 E 마그네틱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L 지락전류 이런 여러분들 이 마그네틱 전압을 알고 있다면 얘와 얘가 많이 떨어질수록 뭐가 상호 인덕턴스가 줄어버리니까 마그네틱 전압이 줄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본식을 알고 있다면 많이 떨어지는 게 좋은데 이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2m 이상 떨어지라 되어 있어. 몇 미터 이상 떨어져라? 2m 이상. 뭐에 대해서? 저압이나 고압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 말이야. 특고압으로 가면 특고압에서는 60kV 이하와 60kV 초과로 나누어. 특고압으로 가면 60kV 이하와 60kV 초과로 나눠서 60kV 이하이면 12kg에 대해서 2 마이크로 암페어가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초과는 40kg에 3 마이크로 암페어. 그래서 유도작용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어쨌든 저고압에 대해서 몇 미터다? 2m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이 뭐예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 경관은 지지물이 철탑인 경우 몇 미터이냐? 여러분들 A종 목주 표준 150m B종 250m 철탑 600m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보안공사하면 이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줄어서 보안공사하면 주는데 어쨌든 지금 보안공사라는 말이 없으니까 바로 600m라고 답을 하라 그런 얘기죠. 보안공사라는 말이 없으면 바로 너는 표준 경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표준 경관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라.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96번이에요.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시설할 때 동결 깊이 등을 어는 거죠. 어는 것을 고려해서 지하 몇 센치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되는가? 단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재에 따라 시설한 경우는 아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지금 묻는 깊이 잘 물어봅니다. 동결을 고려해서 묻어야 돼. 그걸 묻어 몇 센치냐? 75cm입니다. 아주만 0.75m, 즉 75cm. 어디서든 물어보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다. 97번 보십니다. 자, 97번입니다. 특구압 전로의 다중접지, 지중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동심 중성선 CNCV, 동심 CNCV, 즉 콘센트릭 뉴트럴 CV 전력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거든요. 1번. 도체는 연농선 또는 알루미늄선을 소선으로 구성한 원형 압출 연선. 지금 이 케이블을 보면 안에 이제 그 연선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2번. 절연체는 동심 원상으로 동시 압출, 3중 동시 압축한 내부 반도전층, 절연층, 외부 반도전층으로 구성하여야 되며 습식 방수. 항상 여러분들 우리 전기는 물하고 밀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이건 건식이야 돼. 습식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선은 반도전성 부풀음 테이프 위에 형성해야 되며 꼬임 방법은 Z 또는 SZ 꼬임을 할 것. 전선을 왼쪽으로 꼽느냐, 오른쪽으로 꼽느냐. 왼쪽으로 꼽으면 S 꼬임, 오른쪽으로 꼽으면 S 꼬임, 왼쪽으로 꼽으면 Z 꼬임. 뭐 꼬아서 만들거든요. 꼬아서 이제 꼬임으로 만든다. 최대 사용전압은 25.8. 그렇죠? 우리 차단기의 최대 사용전압, 전격전압 25.8. 최대 사용전압이에요. 최대로 25.8. 맞다 이 말이야. 어쨌든 우리 전기는 설령 잘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전기는 습기호흡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98번입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죠. 옥내배선입니다. 근데 전선은 5개용 비닐전선 틀렸다. 덕트 끝부분은 막아야 된다. 내부에 먼지가 치지 않도록 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덕트 지지정거리 거리는 3m로 경과하게 붙인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지정거리는 덕트는 모든 덕트는 3m인데 단 한 개만 뭔만 라이팅 덕트만 2m예요. 라이팅 덕트만 몇 미터 지점? 2m. 그래서 라이팅 덕트만 2m고 모든 덕트는 하면서 3m입니다. 시점을. 덕트는 접지 시스템 규정에 따라서 접지 공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철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금속관, 뭐 철제, 울타리 철제, 철은 기본적으로 뭐 해라? 모든 기계기구 접지하라. 접지해. 그리고 이제 예외사항을 주었죠. 예외사항을 몇 개 주었더라. 좀 기억합니다. 99번. 사용전압이 254kV인 가공 송전선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몇 미터 이상이냐? 식물과 이격이죠. 지금 여기 이제 자, 나무가 있다라고 봐요. 여기에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이 저압이나 고압이야. 그럼 부는 바람에만 닿지 않은 건데 이 부는 바람에 닿지 말까? 바람에 닿지 말까? 그래서 저압이나 고압은 부는 바람에만 닿지 않으면 돼. 근데 이제 특고압으로 갔어. 그러면 60kg 기준합니다. 60kg를 이하이면 2m만 띄면 되거든요. 60kV를 초과하면 2 플러스 0.12n 단수 처리하는 거예요. 물론 요 중에서도 투투나인만은 또 별도로 1.5m를 띄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참고로 보고. 자, 요 놈이죠. 지금 60을 넘었지 않습니까? 2m보다 넘어야 돼. 근데 2 플러스 0.12n을 계산하는 방법은 60을 초과했어. 60을 초과했죠? 넘어서 얼마야? 154야. 자, 여러분들 154에서 60을 빼봅니다. 154에서 60을 빼봐. 그럼 94지. 94를 10으로 나누면 9.4. 그럼 우리는 단수 처리해야 돼.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이에요. 절상. 그럼 뭐가 돼요? 10이 되죠. 그러면 1.2니까 1.2. 그러니까 3.2가 되겠죠. 그래서 3.2m라고
해 두셔라. 이런 얘기죠. 자, 100번. 고압 가공 인일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전선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까지 감할 수 있느냐? 자, 인입선이에요. 이 집이 있는데 요 인입합니다. 인입할 때 이 바닥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몇 미터? 인입은 5미터 해야 돼요. 5미터. 근데 여기다가 위험시설 했어. 위험. 그러면 위험하면 이 5m로 하지 않고 몇 m로 한다? 3.5m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5m. 그래서 이 가공 인일선에 위험 표시하면 몇 m까지 할 수 있다? 3.5m까지 감아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